들어 모시겠습니다. 논개가 나와가지고 이 논개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이 더 걸려 이게. 왜냐하면 변영로 시인이 왜 이 시를 읊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장수를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여인들도 깡다구가 있었어요. 깡다구. 그러면 제2차 진성 전투는 도대체 뭔가? 거기 우리 관군 3,000명, 의병, 그 다음에 그 진주 우리 군민들, 진주 우리 백성들 6만 명, 6만 명과 일본 정예군 10만 명이 붙은 전쟁입니다. 전투야. 저쪽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고, 우린 진주 시민들이야. 지금 진주 시민들 6만 명이 붙은 거야 거기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싸운 거야. 그냥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 그래서 6만 명이 전멸합니다. 전투에 졌어요. 그러나 전쟁에는 이겼어요. 왜? 우리 깡다구 좋은 조선 백성들이 엄청난 타격을 가했거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임진왜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맨 처음에 일본군 수군, 지금까지 해군 군함 700척에 16만 명을 싣고 부산진으로 침투합니다. 부산진성, 그 당시 부산진성, 동래성, 지금도 동래 있죠? 부산진성에 벼슬아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 벼슬아치들이요 평소에는 아주 애국자인 척 하는데 전쟁만 나면 아주 화살같이 도망가 버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 그런데 부산진 첨사 정발장군이, 부산 시내 정발장군 동상 부산 분들 계시죠? 정발장군 그분이에요. 우리 관군과 부산진성에 있던 우리 백성들 3,000명이 일본군 2만 명과 맞붙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떡하겠어요? 싸우겠죠? 물론 도망간 분도 있어. 누가 도망갔느냐? 그 당시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지금 같으면 경상좌도 해군사령관 원균 도망가 버렸어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육군사령관 박홍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정발장군이 우리 백성 3,000명과 2만 명이 붙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정복당했죠. 전멸했어요. 그리고 동래성은 송상현 장군이 지휘하는, 또 다른 놈들 다 도망가 버리고 백성 3,000명과 2만 명이 또 붙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멸했죠. 전멸. 그리고 파죽지세로 올라와. 문경세제를 거쳐서, 경주를 거쳐서, 청도를 거쳐서 어디서 만나요? 충주 탕금대에서 우리 군 신립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기병 8,000명과 붙습니다. 신립장군이야 전멸해버려. 전멸. 그게 며칠 안 돼.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의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이순신. 역사를, 선조 임금이시지. 임금님이 총사령관이에요. 임금님이. 이순신 장군은 정삼품밖에 안 돼요. 선조 임금과 고관 대작들은 평소에 그렇게 종묘 사직을 찾은 분들이 신립장군이 탕금대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반 도주해버려. 야반 도주. 왜? 한강 방어선이 있잖아요. 한강 방어선이 있는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단 말이야. 한강 방어선. 도망가 버려. 그냥 도망만이 살 길이다 하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한양, 서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는 거예요. 화가. 평소에는 말이야 무슨 애국자 뭐 종묘 사직이 어떻고 하는 놈들이 전란이 나니까 아이 지금 왜군은 충주에 있는데 한강 방어에서 막을 수 있는데 걸음만 날 살려라고 그것도 밤에 도망가 버렸어. 야반 도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있는데 형조를 습격해가지고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경복궁 창덕궁을 습격해가지고 노략질을 해버리고 임금이 가는데 돌팔매질을 해 제끼고 얼마나 백성들이 화가 났겠냐고. 아니 임금이 전쟁을 지휘할 생각은 안 하고 지가 먼저 도망가. 지가 먼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스폰서가 지가 먼저 도망가면 파트너들이 어떡하냐 말이야. 지가 먼저 에? 비가 오더라도 응? 치약 들고 나가야지. 에? 지가 먼저 도망가 버려 그냥 어디로. 세상에 부산으로 상륙한 왜군이 18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버려. 그래 뭐예요? 그 당시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왔는데 18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해버린다니까요. 스폰서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본군에. 왜? 이쪽 경상도 쪽으로 상륙해가지고 이렇게 3군이 진격을 하는데 한양으로. 그러려면 어때요? 그 16만 명이 상륙해서 지금 서울로 진격을 한다고? 그러면 보급품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급품을. 그런데 짱 하고 나타난 사나이가 있어. 누구예요? 이순신. 뒤에서 해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이게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호프 이순신 장군이 해로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서울을 점령했는데 아니 무슨 식량을 갖다 줘야 싸우지? 식량을 이순신이 잘라버린 거야 그냥. 최고의 전략이죠. 보급로를 차단해 버려. 그러니까 파트너가 라면 가지고 온다고 해놓고 안 가져와. 이게 지금 이게 말이야 감자 라면이라도 먹어야 싸우겠는데 지금 안 가져온다고 어디 가버렸는지 지금 보니까 오다가 응? 어떤 건달한테 걸려가지고 뺏겨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무슨 장사를 하든지 미팅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 제6군에게 호남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남을 뺏기면 나라를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곡창지대야. 곡창지대. 그러니까 호남을 뺏으면은 일본은 이순신이 막더라도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군 제6군 2만 명이 호남으로 진격을 합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금산 사시는 분 계시면 금산에서 그 당시 호남의 이 중요한 성이 전주성이에요. 전주성을 점령해야 돼. 근데 금산에서 전주성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두 개가 있어요. 웅치라는 고개가 있고 이치라는 고개가 있어요. 이치 이게 배나무 이자죠. 배나무 이자. 이거 언덕지자. 이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돼. 그런데 조선의 전략가들이 저걸 모르겠어요? 알아. 일본의 전략가들도 알아. 일본은 호남을 지배해야 이순신이 털어막아도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있어. 조선의 전략가들은 호남을 잃으면 나라를 잃어버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보냅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웅치하고 이치를 넘어서
천주성을 치려고 하니까 일본군 2만 명이, 우리 전략가들도 알잖아요. 나주 의병 이봉남 장군이 웅치를 맞고, 광주 목사 권율 장군이 이치를 맡아요. 근데 데리고 있는 병사가 관군하고 의병 1,500명, 1,500명을 가지고 2만 명을 지금 격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혈전을 거듭합니다. 권율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진경만 이때 후퇴는 없다. 죽음이 있을 뿐이지 사는 건 없다. 어떻게 했어요? 손수 칼을 들고 지휘를 하니까 1,500명으로 2만 명을 격파해버려요. 호남을 점령 못해. 왜? 이봉남 장군은 나주 의병인데 거기가 뚫리면 호남이 뚫린다는 거 아니까 나주 의병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에 우리 고경명 선생님이 있죠. 고경명 훈장님, 7,0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선비들이에요. 선비들, 깡다구 좋은 선비들, 도대체가 이빨도 안 달아가는 선비들이 칼 들고 죽기 살건 나오는 거예요. 호남 정령에 실패해버려요. 그게 이치 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의. 권율. 그러니까 뭐예요? 권율 장군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필사 즉생, 필생 즉사. 내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살고 요행히 살아볼까 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 몇 명 안 된다 그렇게 생각 마시고 자기 밑에 있는 샤론, 다이아몬드, 세일즈 마스터를 일당 100의 전사로 양성하면 그거 가지고도 천하를 제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밑에 사람들도, 밑에 파트너도 그래요. 어이구 우리 스폰서 등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장수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장수가 되면 돼요. 이치전투에서 권율 장군이 호남으로 진출하는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뭐 했느냐? 한산 대처벌하고 있었어. 바다에서 한산도 약 2만 명의 일본 해군이 70척의 전함을 몰고 오는 걸 60척의 전함으로 완전히 격파해버려요. 일본군 1만 명을 사살해버립니다. 우리 아군 피해 19명. 전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바다는 이순신이 막아버려.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이 막아버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고관 대작들은 선조 임금님 이하 다 도망가버렸어. 거기서 일본군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있는가? 그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있는가? 왜냐하면 일본도 전국 시대를 거쳤어요. 일본은 이쪽에 영주, 이쪽에 사무라이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은 진 영주는 할복을 하고 그 밑에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임금, 무슨 뭐 대감들 다 도망가 버리는데, 아니 평소에 핍박받던 백성들이 괭이를 들고 나타나. 저 새끼들 뭐하는 놈들이야 저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평소에 그렇게 핍박받던 백성들이, 고관대작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죽기 살기로 덤비나.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 죽기 살기로 덤비면 강적이 없어요. 강적이 없다고. 자,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일본 전략은 이쪽에 남해를 돌아서
서해를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와서 점령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순신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권율이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진주를 통해서 가자.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으로 갈 수 있어. 진성이 뚫리면 남원으로 해가지고 호남으로 간다고. 그래서 진주성을 공격합니다. 왜군 3만 명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진주성 성주는 김시민 장군이야. 그 앞에 장군이 진주 목사가 있었어. 그 시기는 도망가 버렸어. 아무튼 도망가는데 천재들이야.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김시민 장군이 진주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전투를 지휘합니다. 관군 3,500명, 의병 1,000명, 이거 가지고 일본군 3만 명을 격파해버려요. 불행히도 전투 마지막 날 김시민 장군은 조총을 맞고 순국하십니다. 장렬하게.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대첩이에요. 이때 김시민 장군의 나이 39세. 우리 관군 3,500명, 의병 이때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놀란 거야. 나주 의병들이 전부 진주로 모였어. 왜? 의병장들은 알아. 이게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여기서 막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김천일 장군, 이봉남 장군 등 진주성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방에서 누가 쳐요? 홍희 장군 곽재우가 경상도 의병을 이끌고 뒤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말하지. 앞에는 깡다구 좋은 김시민 장군이 있지, 뒤에는 곽재우, 이봉남이 있지. 묵사발이 돼버렸어요. 일본군 3만 명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다로도 안 돼. 서울에서 내려와서 호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진주로 해서 남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건 뿔따구밖에 안 나 이제. 그렇잖아요. 이거 조선에 선조 같은 영감탱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별 희한한 분이 다 있거든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근데 다 그 후손들이라 내가 보니까 깡다구들이 지금 이렇게 깡다구들이 좋으셔. 그러면 권율 장군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치에서 막았어.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수도 서울을 탈환해야 돼. 그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거든 지금.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행주산성에다 진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행주산성. 이 새끼들 말이야 쫓아내버리겠다고?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위에서 조명연합군,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이 서울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어.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행주산성에 권율이 있으면은 후방이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우리 군대가 오기 전에 권율을 쳐야 돼. 여러분들이 일본군 지휘관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뭐 내버두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버려 둬. 그냥 저쪽에서 어떤 다단계에서 와서 꼼지락 하는데 그 내버려 두겠냐고. 쳐야지 그냥. 근데 행주산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성이 높은 데가 아니에요. 거의 들판 가운데. 우리는 공수훈련할 때 행주산성에서 점프했거든요. 그쪽으로 5번 떨어지는데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허리가 조금 아파. 그런데 일본군 3만 명이 행주를 친 거예요. 근데 권율이 지휘하는 우리 아군은 관군 3,000명, 의병 6,000명, 9,000명이 3만 명과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사생결단. 이런 것도 어떻게 싸우겠어요? 저쪽은 3만 명이고 우리는 9,000명이야. 그것도 의병 6,000명, 관군 3,000명.
사생결단으로 싸우면 이겨요. 권율 장군이 앞장서 가지고 일체후 후퇴 없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육박절을 계속한 거예요. 거기서 왜군 5,000명이 전사합니다. 우리 아군 191명 전사. 어때요? 이기려면 그 정도 이겨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군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야. 이건 진짜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복전을 감행한 게 제2차 진성 전투예요. 그 당시 육지에 일본군 11만 명이 와 있었는데 10만 명이 진주성으로 간 거야. 복수전이야, 복수전. 김시민 장군이 당한 걸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복수하자. 그래서 진주성으로 일본군 10만 명이 몰려간 거예요. 진주성 내에는 그 당시 성주는 겁쟁이라 맨날 도망다녔고 나주 의병장 김천일 장군이 우리 병력을 지휘합니다. 관군 3,000명, 우리 백성들까지 모두 합해서 6만 명이, 진주 시민 6만 명이 일본군 10만 명과 대결을 합니다. 일본군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 다 죽으니 백성은 나가라. 나가라고 해서 나갑니까? 깡다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와라 이 새끼들아. 그러고 6만 명하고 10만 명하고 붙어서 6만 명이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전멸을 해버려. 김천일 장군 등 의병장 그리고 장수들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진주 남강에 투신해서 순국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전 파티를 여는데 그에 나타난 게 논개예요. 일본군 장수를 껴안고 밑으로 떨어져서 순국을 합니다. 그게 논개예요. 그러니까 그 강낭콩꽃보다 더 큰 그 물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하는 게 이제 그 노래예요. 그러고 소강 상태에 있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그게 한이야. 어떻게 하면 호남을 지배하지? 우리가 지금 호남을 지배 못해가지고 전쟁에 졌다. 그러니 호남을 어떻게 지배할까? 그래 진주성을 친 거예요. 치니까 어때요? 누가 급해졌어? 우리 그 짱 한 사나이 이순신 장군이 급해진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의 본영이 전라 좌수행이니까 여수에 있어. 여수에 있다고. 그러면 진주성이 함락되니까 여수가 포위돼. 이순신 장군은 해군이잖아요. 수군이잖아요. 일본 육군 10만 명이 지금 포위를 하게 됐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호프 이순신 장군은 호프야. 전라 좌수영이 점령되게 됐는데 가보지도 않아. 가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버리냐? 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겨버려. 한산도로. 근데 그 부산 앞바다는 일본 해군의 본거지예요. 점령해가지고. 근데 한산도에 전라 좌수영을 놔두고 경상도 바다에서 일본 해군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응?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세 가지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걸 몰랐다. 첫째, 이순신이라는 인간을 우리가 몰랐다. 그 새끼가 왜 거기 있느냐 이거야. 그 새끼가.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순신을 먼저 제거할 것. 두 번째, 조선 백성이 의병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 이거야. 어째서 그 새끼들은 그렇게 평소에 픽밥 갔다가 전투가 나니까 또 그 모양이냐 이거야. 의병이 있다는 걸 몰랐다. 세 번째, 호남을 점령 못했다. 이 세 가지야. 우리 역사가들도 똑같이 세 가지로 분석해. 이순신. 그러면 일본은 정유재는 다시 침공을 하는데 누구부터 제거해야 되겠어요? 이순신부터 제거해야 돼. 이순신부터. 근데 이순신을 누가 제거해줘요? 일본이 제거했어요? 아니에요.
선조라는 영감탱이가 이순신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하마터면. 하루 문초받았죠. 뒤지게 두드러 맞고. 그래서 저쪽에 영남에 그 예천 정탁대감이 있어요. 정탁대감이 그때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목숨을 걸고 선조에게 상신을 합니다. 올려요. 이순신을 살려라 이거예요. 내가 그걸 많이 해봐서 안는데 한 번만 더 문초를 받으면, 이미 문초를 받았거든요. 뒤지게 두드러 맞았거든요. 이순신은 죽습니다. 한 번만 더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줘요. 정탁대감이 아니었으면 임진왜란 쳤어요. 그분이. 그래서 대구 오페라 극장 있죠? 예천 거기에는 오페라 정탁이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극장에 오페라 정탁해서 굉장히 꼿꼿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순신을 또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어떻게 해요? 권율장군 밑에서 육군 쫄병으로 종군해라. 이게 백의종군이야. 아무 계급장도 없이 백의 있고, 응? 육군 쫄병으로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이게 삼성장군을, 그 사성장군이었어요. 삼도 수군 통제사였으니까 정이품. 그런데 그 위대한 원균이라는 분이 칠천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동양 세계 최강의 수군을 만들었는데 단 하루 만에 전멸해버려. 우리 수군 2만 명이 전멸해버립니다. 거북선 모두 침몰, 판옥선 모두 침몰, 12척 배설이라는 분이 가지고 도망친 거 12척, 그것밖에 없어. 근데 그때서 백의종군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하동 갔는데 선조의 교지가 내려왔어. 내가 실수를 했도다.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하노라. 그따구 장계가 내려왔어. 교지가. 근데 군함은 12척밖에 없고 이순신 장군이 양성해놓은 해군 수군은 100명밖에 없어. 2만 명이 죽어버렸어. 이 원균이라는 분이 그냥 말아두셨지. 그냥 거기서.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하동에서 걸어서 배를 타고 해남 우수영으로 옵니다. 점점 군대가 늘어나. 군대가 해남에 도착했을 때 1170명으로 늘어납니다. 군대가.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어선들이 해남으로 집결해.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물었어. 너희들은 어쩌자고 거기가 어딘데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 분은 대감밖에 없습니다. 대감만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스폰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폰서만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래야지. 꼴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원균은 다 도망갔어요. 왜? 신뢰를 못 줬어. 신뢰를 주지 못해. 이순신 장군이 가장 큰 리더십의 요체는 신뢰입니다. 믿었어. 저분이 싸우면 이긴다. 저분 밑에 가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왜군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번에는 경상도로 안 가고 남원으로 진격을 해. 남원성이 무너지면 전두성이 바로 코앞이야. 호남을 점령해야 돼. 이순신은 선조라는 영감탱이가 제거해 줬고, 제거해 줬고, 의병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호남만 점령하면 돼. 여기만 점령하면 곡창지대를 점령해가지고 현지 전투를 할 수가 있어. 남원성을 친 거예요. 그러면 조선 전략가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남원으로 온다는 거? 남원이 떨어지면 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이 점령당한다는 걸 알아. 남원성에 또 이치전투에서 참가했던 나주의병장 이봉남 장군이 남원성을 지휘합니다.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돼서
그래서 우리 관군 5,000명, 명나라 군대 3,000명, 우리 백성 7,000명, 15,000명이 일본 왜군 56,000명과 결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은데 뭐가 더 좋아요? 깡다구가 더 좋아. 깡다구가 죽기 하면 까무치기야. 남원에 가면 그 남원 만인의총이라고 있죠. 거기서 15,000명이 전멸을 해버려요. 이봉남 장군도 조총을 맞고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전투를 많이 했어요. 이봉남 나중 의병장으로 진수성 전투, 웅치 전투, 이치 전투,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제가 하도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한꺼번에 묻어서 10,000명을 한꺼번에 묻어서 그걸 만인의총이라고 그래. 남은 거기 가면 묘가 어마어마하게 상같이 큰 거 있어요. 그게 만인의총이에요. 자, 그런데 칠판 앞으로 가라고 그러네 이제. 그런데 이제 왜군은 파죽지세로 남원성이 무너지니까 전주성을 점령하고 충청도 직상 한양을 점령해야 돼. 한양을 그 선조라는 영감탱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잡아야 돼. 한양을 파죽지세로 호남을 점령했으니까 식량이 있잖아요. 근데 또 짱 하고 나타난 사나이가 누구예요? 이순신이 나타납니다. 이순신이 울돌목 명량해전을 판옥선 13척 남은 거 12척하고 하나 더 빨리 만들어가지고 13척으로 일본 군함 330척과 대결합니다. 거기서 격파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 해군은 그걸 몰랐어. 이렇게 해서 서해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가면 서울을 금방 밑에 육군은 올라오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한양 점령하는 건 시군중법기다. 갔는데 또 이순신이라는 사나이가 짱 하고 나타나서 울돌망을 막아버린 거야.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해군이 괴멸돼 버렸어. 괴멸돼 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앞으로 간 놈들한테 앞으로 지금 한양을 향해서 진격하는 부대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할 수가 없어. 뒤에서 끊어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충청도 직산에서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8월에 8월째. 근데 8월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려. 그래서 임진왜란은 끝납니다. 자, 바로 2차 진성 전투에서 순자란 분이 논개예요. 이제 대충 알겠죠. 지금까지 대학 다닐 때까지 안 배웠죠. 지금 임진왜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뭐예요?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이겼잖아요. 항복 안 했어.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의병들이 싸웠던 그 정신, 우리 독립군 선배들이 싸웠던 그 정신으로 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행히 한번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볼까? 돈이 눈 멀었습니까? 돈이 상당히 눈이 밝아요. 그렇게 돈 벌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네. 참석자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가는 4가지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할까 말까? 이건 개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도 판단해 줄 사람 없어요. 남 원망 마세요. 자기가 해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본 축적이 돼야 됩니다. 와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어요. 있는데 누가 하느냐? 깡다구 좋은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자, 다음. 자, 여기서 성공의 의미는 안정적인 고소득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그 정의, 데피니션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가치를 자기가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은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스몰 비즈니스 아니에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게 그렇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날로 자실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날로 못 먹습니다. 너무 커. 이거 너무 커요. 그래도 껍데기라도 털이라도 뜯고 자셔야지 그냥 자실라고 뭐 그거 체한다니까요. 5천만 원이 누구 애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빅 비즈니스인데 왜 이걸 우습게 여기느냐? 공짜니까. 공짜니까.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공짜니까 우습게 여기는데 우스운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적 증거, 이것은 저는 9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다른 회사는 안 이러냐? 안 이래요. 조사해 보세요. 안 이렇습니다. 이게 고유의 성격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자장격지. 요 말만 오늘 외우고 가셔도 큰 소득이에요. 이거 스스로 자자. 이게 무슨 장자예요? 장수장자. 이 격자는 7격자입니다. 공격할 격자. 지는 대명사입니다. 그것, 그 일. 그러니까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스스로 장수가 돼서 앞서 나가 싸운다. 그 말이니까 이게 지가 시장이면 스스로 앞서 나가 시장을 개척한다. 그 말이 되고, 그 말이 되겠죠. 이게 적이면은 지가 스스로 장수가 되어 나가서 적을 격파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장수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운다. 누구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협조하지 말라, 협력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맨날 스폰서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인트도 안 내려주고 말이야. 전현이 말이야. 한 줄 해준다 그러더니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줄이 많은데 어떻게 내 한 줄을 해주냐고. 못 해줘요 그거. 그리고 기대하지 말라 이거야. 응? 자, 바로 이게 애터미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이에요. 자, 다음. 자장격제 전형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누가 그 말을 했느냐? 우리 영조 대왕께서 그 말을 했어. 이때 암행의사 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 박문수. 근데 사실 박문수는 암행의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사라는 말은 임금이 보낸 사자다 그 말이니까 암행의사도 있고 뭐 있고. 근데 그 당시 암행의사가 많아요. 많은데 왜 박문수만 이렇게 유명하냐 이거야. 다른 암행의사들은 전부 다 성균관의 선후배 관계예요. 거기 가 있는 현감이나 무슨 뭐 목사나 다 성균관 출신이라 저끼리 다 짜고 쳐. 그러니까 암행의사고 그놈이가 다 그놈이야. 근데 박문수는 안 그랬어. 진짜로 백성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문수는 의사를 한 것도 암행의사도 아니고 의사를 한 것도 1년밖에 안 되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전부 나중에 말이 만들어져. 아, 박문수가 우리 고을에도 왔다 갔다고? 근데 왔다 갔는지 안 갔다 갔는지 아무도 확인할 놈이 없거든. 그러니까 박문수에 대한 스토리가 그렇게 많아. 근데 박문수가 황해도 수군철도사, 그러니까 황해도의 해군사령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청나라 배들이 우리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가. 거기다가 밀무역, 밀수를 해 거기서. 그러면 전에 안 그랬겠냐고 했겠죠. 근데 박문수가 가보니까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놈 새끼들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전선, 군함을 만들어야 돼. 군함을. 그래서 영조 대왕한테 군함을 만들어야 되겠으니 예산 좀 주세요. 근데 영조가 가만히 괘씸한 놈. 이순신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혼자 전선을 만드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이마 네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전선을 만들어라.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순신은 전선을 만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 중앙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자장격지의 표본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자, 다음. 박문수가 그래. 아니, 그건 이순신이나 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통영인데도 통제영, 지금 통영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주둔하던 통영이 그가 있었어요. 통제영이. 그래 지금 통영이라고 그래. 하나 그 통영인데도 원균이 장수가 되니 군대 전체가 패망하였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니 가는 곳마다 겨룰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영조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순신도 아닌데 어찌합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어찌합니까? 박문수는 이순신이 아니거든. 나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 안 주면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문수도 깡다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영조같이 까다로운 영감한테 이렇게 장계를 올려 돈 달라고, 지금 돈 달라고 말이야. 나 군함 만들어야 되니까 돈 달라고 말이야. 영조는 네가 만들어라 시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이나 만들지. 이렇게 또 한 거예요. 영조가 박문수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박문수는 그 당시 있을 수 없어. 영조한테 계속 대들었거든. 근데 영조가 그렇게 이뻤어. 왜? 저렇게 대든 놈 내가 세상에 처음 봤거든. 세상에 처음 봤거든 저거. 그래서 영조가 사랑해준 사람이 박문수예요. 왜? 계속 옳은 말만 해. 옳은 말만. 지금 모가지가 날아가도 옳은 말만 해. 자 다음. 자 현대군대도 이렇게 됩니다. 현대군대 요 자장격지는 임무영지라고 하는데 이건 독일군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왜 독일군에서 나왔느냐? 나폴레옹 전쟁 때 독일군이 아주 크게 패해버리는 나폴레옹 군대. 그래서 독일은 이거 왜 졌냐 우리가 말이에요. 왜 졌냐? 그랬더니 현장 지휘관들이 재량권이 없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근데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파트너한테 지시할 때 우리 총장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는. 응? 왜? 총장이 자 끄트머리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길을 몰라. 그래서 독일이 그걸 분석합니다. 모든 전투란 혼돈이야. 혼돈.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순간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거의 대응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를 해.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지금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아무리 정확한 결심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적시적으로 어떻게 내가 결심을 하느냐. 그러니까 비록 부정확한 계획이지만은 빨리 결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현지 지휘관들에게 재량권이 없었으니 나폴레옹군에게 대패해버린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비즈니스가 똑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얼마나 비즈니스 환경이 빨리 바뀝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상황을 보고 결심하지 않고 좀 기다려봐. 내일 내가 총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벌써 그 사람 가버리고 없어. 그 다음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고. 즉시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음. 그러면 자장격지 장수가 되라고 했는데 시시껄렁한 장수가 되면 원균처럼 군대를 말아먹고, 박문수가 그랬죠. 원균이 가는 곳은 전 군대가 패망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장수가 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장수는 이런 덕목,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있겠죠. 거기 어디 나와 있겠어요? 손자병법에가 나와 있어요. 손자병법 시계편에가 딱 나와 있어요. 손자는 아주 전투 산신령이거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는, 장수 되는 자는 뭘 가져야 돼요? 지. 요 지자는요, 지혜지, 지식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가 이 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식도 의미하고 지혜도 의미했는데 나중에 그 밑에 가로할자를 붙여서 지식, 지혜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옛날 고전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장수는 먼저 어째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애터미 사업에서 장수가 되려면 애터미 사업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 그 사람이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낳아도 여기 원대에 갖다 놓으면 둥신이야 그거. 둥신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하버드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PV가 뭐예요? 몰라. I don't know. 모르는 거야. 서울대학 교수를 갖다 놔봐. 원데이가 뭐야? 그러면 하루가 어쨌다는 거야? 이래 몰라. 모른다니까. 알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신.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 세 번째 인간의 휴머니티야. 복종. 인간에게 없는 놈은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신, 인용, 엄은 엄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자, 요 고전에 나와 있는 순서는요, 중요도의 순서입니다. 손자가 이 순서를 아무렇게나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지 다음에 신이 나와.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젬병인데 어떻게 믿냐 이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놈은. 그렇죠? 우선 믿으려면 알아야 믿는다 그 말이야. 알아야. 그 다음에 이는 인간인데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놈이 사람만 좋다.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누가 믿어 그거? 그러니까 그건 아주 인정한 이웃집 할아버지지. 이웃집 할아버지 믿고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실래요? 천불이 나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인이 여기 온 거예요. 알고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용기. 용기가 이게 장수인데 용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 용기가 중요하긴 한데 무식하고 믿을 수 없고 인간의 잔인한 놈이 용기가 있으면 만용을 부린다는 거예요. 만용을. 끝으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자, 다 하나씩 봅시다. 자, 장수는 알아야 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T형 인재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들어낸 그 도요타 T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이걸 십자형 인재라고 그랬습니다. T형 인재라는 것은 뭐예요? 옆으로 광범위하게 교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깊이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폭넓은 교양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T형 전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애터미 사업에서는 T형보다 A형이 더 좋아요. 뭐예요? 폭넓은 교양. 이쪽에 전문성. 이거 있는데 파트너라고 소통이 안 되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게 사다리니까 사다리 꼬리니까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 자, 다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식하고 어떤 사람이 무식하냐? 이것은 지식의 보유량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아서 어떤 미친놈이 그걸 다 외우냐?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냐 무식한 사람을 가르는데 그건 지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다음. 자, 논어에 있는 공자의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18세기에 19세기 톨스토이가 이걸 읽고 톨스토이 인생론에다 이걸 적어놨더라고. 나는 세상에 지식을 이렇게 잘 정의한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18세기, 17세기,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논어를 다 읽었어요. 지식인들이. 자, 뭐라고 그랬어요? 유야, 자로야,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왜 공자가 자로라는 제자에게 이 말을 했냐면요, 자로는 원래 깡패요. 건달. 칼 차고 다니면서 공자를 만난 게
배우러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어떤 영감탱이가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을 쳐 죽이러 갔어. 어떤 영감탱이 새끼가 앉아있다고 쳐 죽이러 갔는데 공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인격에 감복이 돼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완전 떼나무꾼이야 이거. 무시각이 짝이 없는 놈이야. 그런데 무시각이 짝이 없는 놈을 공자가 가르쳐 주니까 이 말을 왜 했겠냔 말이야. 이놈 새끼가 몇 자 안다고 아는 척을 해. 자루는 원래 장군이거든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니까 부른 거야. 요 유구는 자루의 애기 이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는 거야. 야, 애기야, 내가 너한테 아는 것이 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것이 막 아는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 공자는. 자, 다음. 자, 비생이 지지자 호고 민이 구지자. 그러니까 공자는 묘하게도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천지 이간의 만물에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은 공자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다. 생이 지지자. 저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그럴 겁니다. 알았지 마. 딱 그럴 건데 자식아 내가 너하고 달라 임마. 딱 그럴 텐데 그러게 되면 존경을 못 받아. 제자들이 제자를 불러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수제자가 야 그런단 말이야. 예스. 왜? 아니 저 양반 누구한테 배웠지? 스승이 없거든. 근데 다 알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인간이 아니다. 단지 옛 것을 좋아했을 걸 민첩하게 재빠르게 배웠을 뿐이다. 옛 것이라는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은 옛 것이야. 그렇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외워서 온고지신이라고 그랬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아는 거. 나 그거 했단 말이야. 자, 다음. 여기 나오죠. 온고지신, 온고의 지신, 가이사이. 자, 이제 이 말만 하시면 돼. 지금까지 있는 지식을 익혀서 따뜻하게 해서 다 식어버렸어. 지금 다 잊어버렸어. 따뜻하게 해서 지신 뭐예요? 새 것을 알면. 그러니까 이 말의 초점이 온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네 창의성을 개발하는 거야. 새 것을 알라. 옛날 걸 달달 외우지 말고 지신 새 것을 알아라. 오늘 개념으로는 창의성을 개발하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스승이 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애터미 현재 지식을 알고 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스폰서가 될 수 있다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스폰서가 되냐고 그거. 그렇죠? 스폰서 스승이에요.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신이에요. 지신. 그래 지신의 전제 조건은 온고예요. 온고의 지신, 가이사이. 유명한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다가오고 큰일 났다.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 외에 또 아는 사람. 이거요. 우리나라 최고의 닥터를 갖춰 여기다 앉혀놔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등신 피부기도 모르냐 이마? 그러잖아. 의학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아. 근데 그것밖에 몰라 그 사람. 만약에 최고의 서울대 영문학 교수를 데려다가 자전거 고치라고 해보세요. 그럼 고쳐요? 자전거 기능사한테 뒤지게 떠들어 맞지. 새끼 그것도 아니지 뭐. 몰라. 자기가 아는 거 외에는 몰라. 그래서 공자는 이걸 현자라고 그랬습니다. 현자는 현인은 무슨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인은 안 그랬어요.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현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나보다 많이 알면 그 할아버지가 나에서 현자다. 그 현자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자서요. 자, 다음. 이거 너무 많으니까 좀 넘어가 버리자. 자, 다음 신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지신, 인용, 그런. 이거 하나 맞아. 어떤 영감탱이에요, 이거?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칠판에다 뭐라고 적고 있어요. 이고는 난리지문의 논리 지식입니다. 이고는 고집이요. 모르는 놈일수록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놈일수록 무식한 놈이 고집은 세다. 지금 그 말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자, 다음. 신뢰는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질 때 신뢰가 쌓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늦게 오는 분들이 있겠는데 30분 손해보세요. 30분 빨리 와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주판을 튕겨가지고 그 스폰서를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신뢰를 얻는 방법이 많지만은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신뢰 못 얻어요. 자, 다음. 임상옥 아시죠? 상도란 드라마 있었죠? 상도. 단영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단영이도 나오고. 바로 장사로 얻는 최고 이유는 사람이에요. 신용이라고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사람을 잃으면, 파트너를 잃으면 다 잃어요. 자, 다음. 불신은 대단히 비싼 대가를 치른다. 오케이. 자, 다음. 다음 쑥쑥 감상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인간의 이건 휴머니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다음. 이 맹자에 있는 말인데요. 이냐 그 말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인이 없으면, 인간애가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이지. 그래서 인과 요 인간애와 사람을 하면 그것이 도가 된다. 맹자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인간애가 없다면 그게 짐승이지 어찌 사람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용기는 네 가지로 나옵니다. 육체적 용기, 이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거. 도덕적 용기, 이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거. 사회적 용기,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용기. 이 양반이 다단계를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 같아. 자기 파트너 중에 친한 인간 하나도 없죠. 그래도 친하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창조적 용기,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로 끝나지 말고 시스템을 옳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 자, 다음. 자, 견이무리 무용이야. 이거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의로운 일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은 놈은 용기 없는 놈이다.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자, 다음. 인자필요, 인간애가 있는 놈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그거 아닙니다. 인간애가 있는 놈은 저기 가니까 어떤 숙녀가 두들겨 맞고 있어. 인간애가 있다면 그냥 못 가요. 그 시끼하고 싸워서 죽게 하면 깜짝이야 싸우는 거지. 그 얘기예요. 인간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자, 다음. 엄정해야 된다. 공가사, 이것은 요 두 가지 예만 보면 됩니다. 다음. 손자 궁녀들 훈련시키기,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읍참 마속은 자기 아들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군율을 어겼어. 어기니까 모든 장수들이 마속을 살려주십시오, 마속을 살려주십시오. 청년 장군이었거든.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어. 그런데 군율을 어겼어. 제갈량의 명령을 어겼다고.
마속을 나도 살려주고 싶지만은 마속을 살려주면 군율이 무너진다. 야, 그럼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가 영이 읍참마속 마속을 참수하면서 울었죠. 읍참마속 공가사를 분명히 한다. 자, 결론입니다. 자, 자본 축적인데 머리 공부 이게 뭐예요? 지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신과 인이에요. 신과 인. 몸 공부 용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신 인용음은 우리가 말하는 3H head, heart, hand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좀 더 계셔보면 알아요. 저게 지금 뭔 말인지. 자, 자장격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이 사업을 성공해 내겠다. 그러려면 나는 무슨 덕목을 갖춰야 될까? 지, 신, 인, 용, 엄. 요거 모르겠으면 그냥 달달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신랑이 오기만 오면 발목에 부러뜨려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딱 보고 얘기해. 지, 신, 인, 용, 엄. 그러면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만.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자, 모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